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사실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리기 좀 무거운 하루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비한다면 그래도 비교적 우리 증시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만 오전장의 낙폭을 줄였던 것에 비하면 현재 오후장 흐름은 다소 답답합니다. 꼭 추석 연휴 때 막혀있는 도로를 보는 기분인데요. 자, 막혀있는 도로에서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마감까지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시장의 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좀 힘겨운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좀 오를 수 있는 종목들, 힘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죠. 그런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DI 파트너스 유재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은 선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금 뭐 반도체고 뭐 2차 전지고 다 자기네 자국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에 지금 바이오도 좀 포함되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핵심 종목 또 현 주가 흐름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죠. 어젯밤에 이제 미국의 CPI가 좀 부정적으로 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눌리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충분히 양호한 흐름 추가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지금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제약 바이오 쪽 기준에서 특히 또 미국 인플레이션 기준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또 몇 종목들이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바이오 시밀러 쪽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관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쪽 관련해서 종목들이 조금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유럽 종합회가 종양암학회가 종료가 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반등을 보였던 종목들이 오늘 조금 하락세를 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또 눌려 있다. 과대 낙폭이다. 이렇게 또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공략도 해볼 만한 이제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 바이오 시밀러 기준에서 좀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준에서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약 바이오 기준에서는 바이오 시밀러 쉽게 말해서 이제 카피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카피약. 그래서 복제약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복제약품 기준에서 또 우리나라에도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이 많이 좀 있죠.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미국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뭐 모더나 노바백슨의 뭐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상당히 조금 좀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의 감축법 이 영향으로 조금 눌리는 흐름 거기에 주시에 또 영향까지 받으면서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좀 좋지 않았죠. 그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감축법 기준에서 바이오 쪽 관련해서 바이오 시밀러 이쪽 부분의 이제 정책은 영향이 조금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으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망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준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품의 약가 인하를 협상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좀 변화가 많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 시장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도 상당히 크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이제 8월 16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감축법 기준에서 바이오 쪽은 이제 처방약 가격 개혁 및 의료보험 보증금 연장 등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2023년부터 해서 인플레이션보다는 가격이 높은 의약품에 리베이트를 지불하도록 하고, 미국의 이제 공공 의료보험 기관인 CMS는 2026년부터 해서 메디컬 파트의 D에 해당하는 10개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 쪽, 특히나 이제 오리지널 약품들,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지 않은 기업들이 이제 대거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시장을 또 진출하는 가능성,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계약을 해서 위택 생산하는 그런 이제 상황도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변동성 또는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라고 또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 한번 관심 갖고 또 지켜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오늘 뒤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2종목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은 충분히 후반기 정도, 올해 이제 하반기 기준에서도 후반부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끝까지 좀 보면서 뒤에 종목들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은 미국대로 자국 산업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산업 생산들 반도체고 2차 전지고 지금은 이제 바이오까지도 자국 내로 끌어오려고 하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좀 찬물이 끼얹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유럽 종양학회가 있기 전에 HLB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유럽 종양학회에서 HLB가 내놨던 이 간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들 상당히 긍정적으로도 나타났고, 유럽 종양학회를 빛낸 논문으로도 선정이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HLB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9%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바이오주들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도 좀 주가 움직임은 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 현재 이 상황,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기대감에 부합하지 않은 조금 결과, 아니면 좀 시장에서 논도트가 좀 높았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좀 아무래도 또 여기에 이전의 기대감으로 상승한 부분들의 또 영향도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HLB 제가 방송에서는 아니지만 제가 또 교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께 공략을 해드릴 종목인데, 밑에서 이제 공략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긴 한데, 지금 어제부터 해서 HLB가 상당히 지금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오늘까지의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제 저점에 어느 정도 추세선 기준에서는 지금 가격 기준에서 좀 지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HLB 긍정적인 논문, 그리고 발표가 이제 유럽 종합학회에서 나왔지만은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밀리는 흐름보다는 지지되는 흐름을 한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HLB 엄청 다른 섹터에 비해서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고, 그리고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섹터, 그런 업종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 기준에서
뭐 업종 차트를 뭐 참고를 한다면은 제약바이오 쪽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눌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기준에서 유럽 종양학회 관련주들 실망감 이제 뭐 아무래도 재료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모멘텀을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HLB, 레고캠 바이오 등 충분히 오늘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까지 해서 아무래도 좀 조정이 이어질 것 같고 여기에 또 오늘 또 시장의 영향까지 또 받으면서 눌리는 흐름이라고 또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기준에서 추가적인 또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충분히 뭐 HLB도 아직까지는 재료가 끝났다고는 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임상 3상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모멘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오늘의 조정폭은 뭐 지수의 영향과 유럽 종양학회가 어제 종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또 영향을 받았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들 눌리는 종목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모멘텀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유럽 종양학회 정말 추석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기대하고 있었던 이 유럽 종양학회가 마무리가 되면서 재료 소멸과 함께 또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 흐름과 같이 좀 연동돼서 오늘 바이오주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HLB도 그렇고 지금 바이오주들이 좀 눌려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결국에 좀 다시 올라오실 거라고 본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바이오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뭡니까?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유럽 종양학회에서 관련주로도 볼 수 있긴 한데 지금 아무래도 미국 정책 기준에서 참고를 좀 한다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에서도 관심 갖고 이제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오늘 또 확인을 좀 해봤는데 관련주 기준에서 상당히 찾기가 쉽진 않았는데 오늘 이제 리포트 기준에서 참고를 좀 하면서 관련주로 해서 한 가지 정도 이제 한 종목 정도를 좀 볼 수가 있는데 SK가 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뭐 종목이다라고 또 이렇게 증권사에서도 보고 있고 리포트 기준에서도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내용이 나오면서 SK가 아무래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SK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SK 팜테코가 이제 2018년도에 미국의 원료 의약품 회사인 임팩은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의약품 사업에 이제 원료 재료를 뭐 공급처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정부에서 선정이 되면서 이제 부각이 좀 됐었는데 이 기업을 이제 SK 팜테코가 이제 2018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이제 관련주로 해서 이번에 수혜 가능성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탑픽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뒤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SK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SK 팜테코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 가능성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뭐 한 종목도 있긴 한데 한 종목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셀트리온 정도. 셀트리온이 오늘 좀 눌리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꼬리가 기술적으로는 달리면서 하락폭을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축소를 했죠. 그래서 셀트리온 기준에서는 충분히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실적이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정도도 함께 또 볼 수 있긴 한데 간단하게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은 셀트리온은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의 뭐 감축법의 반사이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쪽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지금 미국 시장이 상당히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뭐 3년 사이에 100% 가까운 이제 성장을 이뤄가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2030년까지 3배 정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뭐 높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이오 시뮬러 기준에서 충분히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실 만한 종목들, 충분히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종목 외에도 더 있긴 한데 오늘은 두 종목 정도로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아무래도 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바이오주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미국이 바이오에 대해서도 보호무역주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현지에서 이 바이오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이 서명을 하면서 국내 바이오주들이 여기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행정안이 아직은 정해지지가 않아서 여기에 따라서 약간은 또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정말 엇갈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현재 국내 주요 기업에 미국의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어떤 식으로 이 바이오주들에 어떤 식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위탁, 지금 뭐 미국의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위탁 생산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업체들은 영향이 충분히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종목들을 뭐 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결정이 뭐 국내 기업들에게는 뭐 악재로도 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좀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우선주의는 뭐 중국 견제용인 만큼 뭐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도 있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도 보고 있고 이번 정책이 이제 바이오 약품 뭐 CMO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뭐 우시 바이오로직스 기세를 뭐 꼽게 되면은 국내 뭐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뭐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또 참고를 해서 종목들을 또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법안을 통해서 관련주들 뭐 제약 쪽은 아니지만 뭐 반대로 뭐 전기차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지금 상당히 시장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법안 기준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2차 전지 쪽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 쪽 특히 이제 그런 제약품 기준에서 아직 움직이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기준에서 지금 복제약품 이런 관련주들을 충분히 지금 기준에서 한번 관심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련주 기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셀트론이 상당히 바이오 시밀러 기준에서 지금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바이오 시밀러 기준에서는 뭐 셀트론 정도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 지금 뭐 셀트리온과 앞서서 SK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SK와 셀트리온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은지 투자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SK는 상당히 좀 신뢰도가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도 작년 기준에서도 아무래도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SK 특히 뭐 신뢰감을 높여주는 뭐 주주 환영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 2025년까지 매년 기준에서 시가총액의 1% 이상의 자사주를 뭐 매일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제 작년에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도 자사주 매입을 꾸준하게 또 하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초과까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호재로 또 볼 수 있고 2025년까지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주주 환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길게 봐도 되겠죠. 여기에 또
최근에 반기 배당 주당 1,500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지난해는 총 한 4,500억 원 정도를 배당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 주주 환원 정책 총 금액이에요, 이게. 그래서 올해는 이게 5천억을 넘길 것이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신뢰감이 높은 또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K 상당히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여기에 주주 환원 정책은 꾸준하게 2025년까지 이어지면서 배당금 올해 또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근본 행정 명령으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원료 의약품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재선정이 또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SK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충분히 관심 갖고 기술적 지금 흐름 기준에서는 22만 원 정도가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또 들어오고 있고 꾸준하게 수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 있는 가격은 22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 기준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22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이제 기준 잡아서 분할 매도 구간으로 해서 설정해서 한번 공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트룩시마가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 시밀러 약품인데 이 트룩시마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25%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올해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도 견고한 실적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또 증권사에서 예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 실적이 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셀트리온은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여기에 바이오 시밀러 기준에서 트룩시마의 글로벌 점유율이 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실적 상상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상당히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볼 만한데 셀트리온도 이제 기술적 기준에서는 오늘 이제 4% 정도의 지금 하락률 기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지금 가격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18만 원 정도,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가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지지 그리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 기준에서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여기에 분할 매수로 해서 16만 원까지 구간을 잡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한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셀트리온도 수급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충분히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SK와 셀트리온 같이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 유재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랗게 질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전장에 비한다면 낙폭은 많이 좁혔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결국에는 어제 CPI 물가 지수가 발표를 되면서 전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 매수 쪽에서 굉장히 나왔다는 부분에서 크게 6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물론 오늘 굉장히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조금 2포인트만큼 초반에 좀 빠졌던 부분이 좀 시장에 많이 반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CPI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은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을 했지만은 실제로 어제 해외 IB 그런 투자은행 같은 경우 진짜 7.9%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8.3%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유가나 이런 중국과 관련해서는 좀 빠졌지만은 실제로 주거비 관련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어제 패드와치 같은 경우도 실제로 9월 21일 날 이제는 100pp까지 상승할 가능성 33%까지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좀 분할 심리가 더 가속화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미국 시장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CPI의 발언을 통해서 추후에 연준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좀 들을 수는 없긴 하겠지만은 결국 전날에 대한 단기적인 우려인지 아니면 오늘 미국 시장 좀 체크를 해보고 또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키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이 또 국가 생명공학 관련해서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서명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야오밍 바이오나 우시 바이오 같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에 대한 매출이 5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가 아닌 이번에는 생명과학 쪽으로 이런 견제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중국만 견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제 견제를 할 것이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의 바이오 이런 부분은 제약 바이오 쪽에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조금 흐름이 안 좋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환율 쪽에서 아직 1,400원을 돌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어제 밤까지만 했어도 우리나라의 좀 환율 심리 조금 좀 안 좋을 우려가 있을 것을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1,400원대의 저항고지는 어느 정도 지키는 모습이고요. 물론 지난주부터 캐나다가 75bp 그리고 유럽이 75bp 그리고 이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75bp 이상으로 거의 확정적인 상태에서 결국에는 하는 총재에서도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 환율의 변동성이 당분간은 또 커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하루 쉽지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다시 또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1,39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힘든 상황을 좀 이겨낼 수 있었던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좀 강한 움직임 보였던 종목, 또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이 특징 키워드,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의 바이오 산업을 지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국내 바이오주들의 투자 계획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K 콘텐츠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리남이 넷플릭스에서 계속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게임스컴 3관왕을 달성한 피해 거짓으로 인해서 게임주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의 입국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역시 시장의 눈길을 잡아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디스커버리도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공세로 인해서 방산주들도 또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콘텐트리 중앙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콘텐트리 중앙, 네오위즈가 선정됐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셀트리온 뽑아주셨는데요. 셀트리온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셀트리온 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앞에서도 좀 말씀을 좀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 시장 쪽이죠. 이제 트룩시마나 이제 렌시마 같은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그 생산 단가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인플레이션 요로로 인해서 조금 부담은 됐었습니다만은 하반기 때부터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해서 조금 무난하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물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생산 기지를 미국에서 지금 해야 될지의 여부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플라이머가 내년 7월쯤에 북미 시장을 진출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송도 공장에서 지금 이게 생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CDMO 같은 업체들도 여기에 좀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직은 큰 폭의 지금 하락은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 중국만 견제를 할 것인지 결국은 다른 나라들도 복합적으로 같이 미국 생산을 한 업체들에 한해서만 이런 제약 업체들이 좀 영향을 미칠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당장만큼은 실적은 일단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러면 셀트리온은 좀 퍼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고 의견 나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콘텐츠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징주로는 콘텐트리 중앙 뽑아주셨습니다. 콘텐트리 중앙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고입니다. 물론 이제 2년 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영업이 계속 이제 적자 흐름이 나왔고요. 물론 2분기 때부터 이제 범죄도시 2가 이제 제작 배급과 이제 극장가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좀 흑자 전환을 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극장 쪽에서는 어느 정도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역시 헌트가 어느 정도 400만 명 이상이 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극장세는 좀 회복 속도가 좀 빠르게 나가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수리남이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흥행을 받았죠. 여기는 물론 우리가 작년에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OTT 업체가 많아지면서 제작사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게 수익 구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넷플릭스가 뭐 350을 준다고 했을 때도 결국 제작사가 예산 대비해서 얼마만큼 마진을 남길 수 있냐의 차이 때문에 여기는 그동안 제작사들이 많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일하는데 조금씩은 시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통신사 3사 이제 KT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IP 업체들이 OTT 시장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만큼 제작 수요는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글로벌 OTT 시장도 지금 조금은 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나 하면은 물론 만약에 JTBC에서 나오는 메인 방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콘텐츠가 이제 OTT에 나온다. 그럼 OTT 다수의 OTT에도 지금 나오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해가 물론 타사이긴 하지만은 이제 빅마우스나 아다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나 티빙에서도 공동적으로 지금 판권을 두 군데 다수 쪽으로 이제 판권을 파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수익성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OTT 업체들도 다른 이제 OTT 업체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콘텐츠를 빨리 있게 확보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판권 하나당 20%의 제작비에 대한 20%의 판권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콘텐츠 중앙 역시도 방송 부문만큼은 실적이 우선적으로 4분기에 본격적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 물론 이제 소인남이 성공을 했고 초에 뭐 손석구 주연의 카지노와 이제 송중기 주연의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후기 작품이나 이제 DP2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2까지 지금 나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콘텐츠리 중앙이 올해 과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4분기냐 내년 1분기로 지연되냐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악재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콘텐츠리 중앙은 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도 고 의견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게임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임주들의 가장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 시장 진출이 막히면서 게임주들 좀 주목을 덜 받았었는데 게임주 지금 새로운 발판이 마련되는 걸까요? 특징주로 네오위즈 뽑아주셨는데요. 네오위즈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일단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에서 이제 열렸던 세계 3대 게임 축제가 그 게임스컴이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네오위즈의 PA 거짓이 상관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꼭 네오위즈뿐만 아니라요. 이제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등 추후에 나온 신작들이 결국에는 콘솔 시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타겟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 시장이 이제 MMORPG나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워낙 중국 게임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우리나라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좀 진입 여부가 어느 정도 좀 불투명해지다 보니 새로운 영역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콘솔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나 유럽, 일본 시장이 거의 꽉 잡고 있는 시장이고 지금 90조에 대한 시장 규모가 있는 만큼 새롭게 진입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PA 거짓이 내년에 일단은 콘솔 게임을 좀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금 상관은 작품 게임스컴에서 수상했던 그 지난해 엘든링이라는 게임이 실제로 1,600만 장 가까이 판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콘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모바일 게임과 다르게 초창기에 바로 게임을 사야 되는 게임 타이틀을 사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판매가 1,000만 장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대략 적게 잡아도 5천억, 많이 잡으면 1조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네오위즈가 해봐야 3천억, 2천억이 나오는데 만약에 네오위즈가 그 전에 수상했던 엘든링만큼 흥행이 성공이 된다. 그럼 지금 주가 가격은 사실 굉장히 싼 가격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게임 시장을 얘기하게 되면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12월 2일 날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 P2E로만 여겨졌던 게임 시장,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국 시장에서 실패, 이런 부분을 다 딛고 결국에는 모든 업체들이 콘솔 새로운 시장에 지금 진입한다는 시장이 제가 볼 때는 11월이 이제 지스타가 열리는 날이고 부산 백스콜스 열리고요. 그 이후부터 12월 1일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에 이런 전반적인 게임 시장의 흐름이 12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움직일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시장에는 검증을 받았다는 흐름이 보이고 있고 이런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온다. 물론 크래프톤과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가총이 좀 높은 반면에 네오이즈는 아직도 지금 싸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만약에 크래프톤이 성공한다 그러면 네오이즈가 덩달 같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 측면에서는 네오이즈를 좀 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에 이어서 이번에는 콘솔 게임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겠습니다. 네오위즈 고 의견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 특징주와 또 키워드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54% 하락한 2,41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제 1조 원 넘게 던졌던 개인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내놓는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3,854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가 훨씬 더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물가 쇼크로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대 급락함에 따라서 반도체 대형주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2%대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2%대 약세입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또 LG화 이렇게 LG그룹주들이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면서 선방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하락세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삼성 SDI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 SDI 3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 가져갑니다. 증권가 일각에서 3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거라는 이런 긍정적인 시각들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SDI 현재 1%대 강세입니다. 반면 현대차 0.75% 밀리고 있고 기아도 0.9%대 약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전장에서는 좀 크게 밀렸는데 현재 1.74% 하락한 78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만 꾸준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946억 원 담고 있지만 지수를 더 끌어올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랗게 물들어 있는 가운데 LNF가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HLB 낙폭의 골이 상당히 깊은데요. 현재는 11%대로 또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45,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비교적 좀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나름 이제 선방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시장이 급락할 때에서는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지거나 그리고 종목들이 정말로 폭락으로 떨어지지 이렇게 꼬랑지를 단다라든지 플러스가 보이는 이런 흐름들은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이게 폭락 장세에서 나오는 흐름들이었는데 미국이 어제 폭락은 하긴 했지만 그게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일단 우리나라 오늘 업종의 대표주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일단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주식을 많이 좀 담았었는데 그렇다고 오늘 뭐 많이 판 거는 아니에요.
담았었는데 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침서부터 개파락이 좀 크게 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쪽에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과 우리나라는 올라간 게 없었다 뿐이지 지금 위치는 비슷해졌습니다.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여기에서 저점을 지지하느냐, 이제 밑으로 깨느냐, 일단 요거를 이제 오늘 밤에는 살펴봐야 될 건데, 만약에 여기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그냥 깨져버리는 장대 음봉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올 거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고 이미 저점이 깨져서 이미 저쪽으로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건데, 그래도 이쪽이 안 깨졌다는 거는 그래도 미국 시장이 흔들림이 나와도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아랫꼬리를 다는 이런 모양들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흔들려도 밑에서 아랫꼬리가 달리는, 또 내려오면서도 여기 저점을 일단은 깨지 않는 선에서 아랫꼬리만 달린다라 그러면 최악의 그 상황은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어제의 저점, 오늘의 저점,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반등을 주는 거겠죠. 이쪽을 반등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 시장도 여기 보면은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떨어질 때에서 좀 덜 빠졌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키 맞추기를 똑같이 한다라 그러면 일로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오늘 유럽 시장이 프랑스, 독일, 뭐 영국, 뭐 이런 시장들이 저점이 깨지지 않고 여기만 잘 버텨준다라 그러면 뭐 그러면은 지금 어제 CPI 지수로 나왔었던 그 CPI 지수 결국 얘기 나왔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해석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급락을 시켰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0.75포인트 정도로 인상을 할 거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1포인트를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쇼크죠. 1포인트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가능성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까지도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래서 시장 충격이 좀 더해졌던 거고, 그리고 예상치가 8.1이었는데 8.3 나왔다고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잡아 끌어내렸는데 조금 저는 과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월 대비는 그래도 0.2%가 줄어든 거고 예상치보다는 0.2%가 늘어난 거고 뭐 그랬다 그래서 뭐 급락은 했지만 뭐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잘 버틴 거를 보면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업종의 대표주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종목들 저점이 아직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아직 저점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삼성전자도 아직 저점이 깨지 않았고, 삼성전기 어제 강했는데 아직도 저점이 잘 살아 있고요. 삼성 SDI도 저점이 살아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아직 저점이 살아 있고요. 진짜 폭락으로 나올 거였으면 하이닉스가 한 10% 빠졌어야 되고, 그리고 현대제철 어제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강하게 움직였던 현대제철은 당연히 이거 올라갔던 거 원래 빠져야 되는 게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건. 어제 10% 가까이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이거 내려와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11% 올라갔네요 어제. 이렇게 올라갔던 애들이 원래 자리로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건 일단은 시장이 급락세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시장이 지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저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혀질 것 같다,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기조로 가는 거는 모두 다들 알고 있던 사실이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1%는 아닌 것 같다, 뭐 0.75 정도만 하자, 뭐 이런 얘기만 나와줘도 시장은 약간의 그러니까 조금 원래 그래요. 시장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다가 조금만 좋게 얘기해주면 그것도 물론 안 좋은 얘기인데 그걸 또 호재로 또 반영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폭락이 나오는지 한번 잘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만약에 오늘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지금 2차전지 쪽에 뭐 에코프로라든지 코스모학이라든지 이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이게 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폭락으로 내려갈 거면은 이거 지금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거 열심히 이렇게 뛰어 올려놓고 개인들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이해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뭐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도 뭐 대화제약 상한가 같고, 그 다음에 소마젠도 급등 나오고,
일부 제약주들이 저렇게 강한 것도 이것도 시장이 앞으로 급락이 내려가고 밑으로 계속 빠질 건데 대화제약이라든지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상한가는 이탈이 됐네요. 어쨌든 제약주들도 일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사료 관련주라든지 이쪽에도 강한 거 봐서는 그렇게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하게 폭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폭락으로 내려가는 전초전이냐 아니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 돼서 종목들이 싼 자리니까 여기에서 조금의 호재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냐 요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 달린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또다시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 종목들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조금의 호재라도 종목들이 잘 튀어요 지금. 그러니까 싸다 싶은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면 그러면은 크게 물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 만약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더라도 그 종목이 올라갈 이유가 있다면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하다. 다시 얘기하지만 아직 시장이 저점이 깨진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업종의 대표주가 살아있다. 세 번째는 최근에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담았는데 아직 그 물량들을 던져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박스권장은 유지가 될 거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못다한 이야기 이따가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대주산업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주산업은요,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료 관련주 쪽인데요. 일단 이슈는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슈는 일단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가뭄으로 인해서 그다음 세계 기후가 이상했죠. 그래갖고 옥수수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그래서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과 그다음에 가뭄이 또 심했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난 홍수도 있었고 중국도 가뭄으로 장난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옥수수가 그 동물 사료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좀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래도 이게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걸로 전망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요. 그 외에서도 지금 어제 인플레이션 잡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인플레이션 쉽사리 이렇게 쉽게 잦아들지 않는다라 그러면 계속 식료품 가격들은 상승을 할 거고 그런 관련된 사료 관련주 음식 업종들은 계속 두고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대주산업은 지금 거래가 지금 오랜만에 실렸는데요. 4,000원, 4,500원까지 갈 것 같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인데요. 어제에서는 이게 한 10만 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기술주들 CPI 지수 쇼크로 인한 기술주들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10만 원까지 도달하려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외국인들이 주식을 담고 있으니까 손절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잘 버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전 매매 정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코스모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자꾸 올라가는 게 아직 시장은 급락할 생각이 없나 봅니다. 물론 한 예전에 바닥에 수출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잘 갈 줄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75점 미, 매수 포인트는 80점 우. 사료주들 이슈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80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하루 만에 시장 점수 훅 내려왔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계속 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 방송까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장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